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정치변혁에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업에 이어서 영국의 선거법 개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차부터 5차까지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선거법 개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의 모습입니다. 연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좀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느낌이 드네요. 좋은 사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걸로 한번 구해봤는데 역시 안 좋네요. 예. 183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정치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1838년 인민헌장을 작성하고 이 인민헌장 안에는 다음과 같은 6개 정도의 이 핵심 골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 둘째,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설정. 셋째, 하원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넷째, 비밀 투표. 다섯째, 의원에 대한 세비 지불. 여섯 번째, 매년 선거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듬해 125만 명의 서명을 받은 헌장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고요. 그렇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지도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인민헌장에 있는 이 1838년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어떠세요? 이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예요. 여기서 여성은 A시당 쪽 빠지는 거고요.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 이 당시에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 주장이었어요. 다음으로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설정. 그래요. 맨체스터, 이 100만 이상의 도시와 이 농촌에 50명도 안 되는 소마을에 이 국회의원 수가 똑같이 1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노동자들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죠. 아울러서 세 번째 있는 하원의원의 재산제격 폐지는 사실상 의원이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재산자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세와 재산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이 노동자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 투표. 예. 우리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인주를 찍는 거잖아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이 투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의원에 대한 세비 지불. 예. 노동자가 하원 의원의 재산자격 폐지로
이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임금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세비가 지불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세비 지불을 이 노동자들이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매년 선거 실시는 이 사실상 민이라는 것은 뭐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뭐 1개월만 해도 바뀔 수가 있죠. 민이라는 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당시에 4년 혹은 2년 국회의원 기간은 너무 길다고 본 것이죠. 그냥 매년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이 국회의 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 매년 선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과격한 요구들은 사실 하나도 없죠. 오히려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시대착오적인 그렇지만 1838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앞선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1840년 많은 지도자들이 추록하면서 전국 차티스트 협회가 조직되었고요. 이 마찬가지로 헌장운동,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서명에 참여한 인원만 330만 명에 이르고요. 또 1842년에도 대규모 파업 실패로 또다시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후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리고 570만 명의 이 서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와 경찰의 진압으로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장기간 또 투옥당하게 되죠.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에서 노동자들의 위협적인 6월 폭동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영국에서도 차티스트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중산층들이 차티스트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죠. 런던에서 중산층이 20만에 이르는 의용 경찰관 내 경찰관을 자진 결성해서 1858년 전국 노동조합 대회를 끝으로 차티스트 운동은 해산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글래드스톤 내각에서 시행했던 2차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1860년대 노동자들의 선거권 참여 운동이 다시 전개되게 됩니다. 1867년 귀족과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이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먼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죠. 보수당에서 노동자 지지를 확보하고자 먼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니까 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이 자유당은 한 방 얻어맞았죠. 그래서 더욱 개혁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도시의 노동자들과 소시민에게 이 선거권이 부여되었고요. 그 결과 유권자 수가 130만 명에서 250여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시의 노동자들과 소시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는데도 250만 명에 지나지 않죠. 이 당시 영국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뭐 사실상
5천만은 안 되고 여하튼 10% 정도가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동자 및 소시민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자 자유당과 보수당은 그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전국 단위의 정당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유권자에 대한 접촉을 시도한 것이죠.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이 노동자와 소시민에게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국 단위의 정당 조직이 구성된다는 점도 이 제2차 선거법 개정의 이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받아 의회에 반영하고 내각 또한 선거 결과에 의하여 구성되는 등 이 제2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이 결과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차 선거법 개정입니다. 자, 이제 1인 1표제가 처음 실시되고요. 자기의 이제 처음 투표를 하시나 보죠. 투표용지를 보면서 신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3차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이 영국에서 비밀 선거와 비밀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농 및 이 광산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죠. 제2차 글래드스톤 내각에 의하여 1884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소장농과 광산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비밀투표가 이 1인 1표제와 비밀투표가 보장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에밀린 팽커허스트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이 마차 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설을 하고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이 여러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여성 참정권 문제가 됩니다. 여성에게 주의회 투표권이 주어졌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여성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성 참정권 획득에 크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멀린 행크 허스트입니다. 이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나서 남편 리처드와 함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1898년 남편이 죽은 후 여성 사회정치동맹을 결성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1865년 여성 참정권위원회가 결성되어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긴 하지만 부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는 이 공리주의자로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여성 참정권 위원회 안을 이제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제 지지 발언을 했지만 끝내 이 거부권이 행사되게 되죠. 에멀린의 남편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함께한 존 스튜어트 밀은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1867년 선거법 개정 당시에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기도 했죠. (1892년) 전국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법안도 부결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군수산업 참여로 여성 참정권 실현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나타나게 되죠. 1916년 선거법 개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여성 참정권을 위한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게 됩니다. 1918년 로이드 조지 내각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남성의 경우 21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었고요. 여성은 30세 이상에 한하여 처음 선거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1928년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요. 제1차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거의 60, 70년대 장기간의 세월 동안 결국 이 중산층부터 시작한 선거법 확대가 결국은 여성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은 이 1928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정투표 방지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세기 영국의 정치 풍자 화가였던 윌리엄 호가드가 1755년에 그린 선거 향응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막걸리인 줄 알았어요. 술이네요. 이건 위스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하튼 1754년 이 영국 옥스퍼드주에 치러진 선거를 풍자한 그림이라고 해요. 이 마차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죠. 130여 년 전인 1880년 영국의 총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자유당이 총선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자유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매표 행위와 선술집을 전세내어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보수당, 자유당 가릴 거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다 이런 이 부정 선거를 획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술을 제공한 뒤 마차에 태워 이 투표소로 향했죠. 1880년 부패 추방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보수당과 경쟁하여 승리한 자유당의 글래드스톤은 선거 후 부패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죠. 글래드스톤 내각 수상은 헨리 제임스 법무부 장관에게 부패 추방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지시하게 됩니다. 제임스 장관은 1881년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죠. 국회에 나와서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행위의 종지부를 찍는 법률을 의회의 이름으로 제정할 때입니다. 지금 부패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법 개정을 해왔습니다만 선거제도 그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어떠한 개혁을 해도 허사입니다. 현재 이 나라 최대의 약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숭고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도 돈이 없으면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영국이죠. 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의 선거개혁은 이 연설로 시작되어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이 대결 끝에 2년 뒤인 1883년 8월 25일 영국의 선거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꾼 부패 및 위법 행위 방지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선거 비용과 불법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고요. 공명선거가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영국 남서부의 조그만 시골 마을 브레모아에 있는 헨리 제임스의 묘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헨리 제임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다 라고요. 자, 지금까지 영국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영국의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A4 한 장 이내로 요약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것을 9주차 과제란을 만들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대책 과제란을 이번에 또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읽어 가시면서 한번 정리를 책을 의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